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단계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이제 한번 본 것을 끝내지 마시고, 제가 드린 그 노트가 이제 뭐 완전 잘 만들어진 건 아닌데, 나름 좀 집어넣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또 다시 점검하시고, 그 다음 단계도 또 이제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거예요. 하나는 가정법, 하나는 이제 부정사, 하나는 명령법.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그 가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볼 건데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타 프로바타, 타 에마, 테스포네스, 무, 아쿠신, 카고, 기노스코, 아우타, 카이, 아콜로수신, 모이, 카고, 이도미, 아우토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카이, 루메, 아폴론타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카이, 우쿠, 아레파세이, 피스, 아우타, 에크테스, 케이로스, 무. 이렇게 읽으면 전혀 영혼 없이 읽은 거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타 프로바타 타 에마, 테스포네스 무, 아쿠신, 카고, 기노스코 아우타, 카이, 아콜루스신 모이, 카고, 기노미 아우토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카이, 우메, 아폴론타이, 에스톤 아이오나, 카이 우크, 아레파세이, 피스아우타, 에크테스 케이로스 무. 이런 단어, 이런 문제입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위에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타 프로바타라고 했을 때 이 프로바타라는 단어가 양이에요. 양의 복수입니다. 양들이죠. 타 에마 그랬을 때 이 혹시 에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걸 이렇게 수식해줘요. 나의 양들. 그 다음에 여기 테스포네스 무 그랬으니까 테스포네스 무 그랬으니까 뒤에 무가 나오니까 무는 이거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속격이죠. 나의 소리예요. 얘는 속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쿠신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우신이 나오잖아요. 우시. 그러면서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시 그랬죠.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있다 할 때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타 프로바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들이 듣고 있다. 그리고 이 듣고 있다라는 동사는 여기에 본 것처럼 속격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격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양들이 나의 소리를 듣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고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 단어 찾으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카이하고 카이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에고가 더해진 단어예요. 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카고예요. 카고. 나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오즈요. 동사 그리고 1인칭이죠. 1인칭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고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우타예요. 아우타. 타니까 여기 보시면 프로바타 하고 같죠.
그러니까 얘는 요 프로바타 양들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그러니까 양들을 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아콜루스 신 그랬죠. 우신 그랬으니까 또 얘도 그들은 아콜루세오가 따른다요. 따른다. 모이는 나를. 여기서는 역격이 지금 목적어로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시 보면 나의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콜루신 모이,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 다음에 카고가 또 나오죠. 카고. 그리고 나는 디도미는 준다라는 말이에요. 준다. 주다라는 말인데요. 나는 준다. 아우토이스, 오이스. 그러니까 얘는 누구들에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요거를 줍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뒤에 온으로 끝난 요 부분인데요. 아이오니온은 형용사로 영원한이라는 뜻이고요. 조에는 생명을이라고 하는 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온 대격이고 여기서도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저희 가정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 우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정법에서 강조를 해줘요. 부정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을 강조하는 건데, 아폴론타이, 가정법은 여기 온타이의 요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바뀌어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이제 가정법의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 쓰고서 그냥 아폴론타이 하는 거랑 우메 아폴론타이 하는 거랑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미래형을 그냥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건 우매를 써서 좀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우크는 이 우의 부정어에 그 크가 붙은 형태인데요. 모음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미래가 쓰였어요. 시그마. 그리고 A. 그래서 그들은 여기 에크테스 케이로스 무, 여기 무는 나의 손, 그리고 에크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에 지금 속격이 목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나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정법이 쓰였고 밑에서는 미래형이 쓰인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문장인데요. 우에다가 미래 동사를 쓴 게 아니고 우에다가 매를 쓰고 가정법 동사를 썼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신의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양이 죽을 조그마한 가능성마저도 강하게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은 영원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가능성마저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양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가정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법을 볼 건데요. 가정법은 잠재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행동이라는 건 지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일어날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개연성에 대해서 또 권유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를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때로는 이제 격언적인 개념,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격언적인 개념에서 이 가정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상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상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법인데 가정법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법의 과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가정하는 게 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미래의 어떤 의미인데 부정과거 쓰였을 때랑 현재 가정법에 쓰였을 때랑 조금 그 시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정법을 썼을 때는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지속적인 행동, 계속 진행되는 행동을 쓸 때 사용을 하고요. 이때는 현재 시제 어간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가정법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을 담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시상 접두 모음이 없는 부정과거 시제 어간이 사용이 됩니다. 가정법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또 보게 될 텐데요. 가정법의 주요 표식은 뭐냐면 연결 모음이 길어진 겁니다. 장모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모음이 오미크론이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있고 엡실론이 있죠. 그 오미크론하고 엡실론이 길어져서 오메가가 되고 그리고 에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오메가와 때로는 에타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 가정법이다라고 보면 좋고요. 부정과거와 현재와 일치하는 가정법의 어미, 그러니까 어미가 일치를 해요. 원래 어미를 보시면 부정과거와 현재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과거일 때는 앞에 엡실론이 들어가는 과거 형태를 취하니까 얘는 제2 변화를 하고 현재는 앞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1 변화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1 변화를 합니다. 제1 인칭 어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정법의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그러면서도 그 현재와 부정 그 과거의 이 형태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가정법의 4가지 유형의 조건들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가정법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성이나 가능성과 관련한 동사의 행위나 상태예요. 동사를 볼 때 하나는 뭘 보는가 하면 태를 보잖아요. 태. 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능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동으로 하느냐 중간으로 하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시제를 봐요. 시제를 보면서 우리가 뭐 현재냐 미완료냐 부정과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을 저희가 보는데 법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나 행동이 그 행동 상태가 이게 실제하는 거냐 아니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실제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직설법.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실제성에 관한 법이고요. 가능성에 관한 법은 이제 저희가 보게 될 부분들인데 가정법, 부정사, 그 다음에 희구법, 기원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가정이죠. 부정사에서도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적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희구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저는 이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확실성, 이게 실제인지 가능성인지 이거는 상관없이 확실성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묘사하는 거. 그래서 그때 사용된 형태를 말합니다. 헬라어에 4가지 이제 법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직설법, 가정법, 희구법, 명령법. 이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성의 법에는 직설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을 묘사하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심입니다. 무엇인지, what is. 화자,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형태가 이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에는 이 3종류가 있어요. 평서문, 그러니까 일반 보통 문장이고, 의문문,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감탄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들이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 여기 사실을 사실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현실적이다, 사실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짓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하는 것도 이 직설법에 들어가고요. 허구적인 것도 심지어 이 직설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라는 표현보다 저자가 인식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가능성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이 있어요. 가정법은 무엇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 가정법입니다. 실제가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possibility. 개연성은 probability. 이건 좀 얘는 뭐 한 80% 정도 가능하다. 개연성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낮은 개념의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가정법인데요. 영어에서는 이 가정법을 번역할 때 may나 might를 사용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할 때 뭐뭐일지 모른다 라는 말이에요. might는 may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뭐 약간 과거적인 표현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말에서는 뭐뭐일지 모른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는 히브리어를 배울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I might learn 히브리 그랬을 때 이 might가 여기서 사용이 됐죠. 이 might learn은 나는 히브리어를 배울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에요. 둘 차이를 혹시 지금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를 배울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아마도 히브리어를 배울지 모른다 라는 거하고 좀 다른죠. 아마도 뭐뭐 할지 모른다 라는 게 이게 가정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If I were rich, I would hire a Greek tu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f가 만약이에요. 만약 내가 부자였다면 나는 헬라어 선생님을 고용했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would가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가정법에서 같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였다면 나는 헬라어 선생님을 고용했을 텐데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가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법은요,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어떤 예상되는 행동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명령한다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뭐 해라,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행동을 예상하는 거고 그걸 기대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 명령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것, 때로는 간청하는 것 등을 표현하는 게 이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구법은 기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러면서 그런 희박한 희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합니다. 기도문 같은 거, 기원문 같은 것도 희구법으로 이제 사용이 돼요. 이 세 가지가 가능성을 표현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가능성, 개연성. 개연성은 아마도 정도 있고요. 자명한 개념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격언과 같은 그런 개념을 표현할 때 가정법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할 이유는 뭐뭐 할 텐데 이 부분에 많이 쓰여지죠. 만일 뭐뭐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또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일을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과 아니면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뭔가를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 불확실하지만 또 어떤 가능성을 보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동사를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두 개의 키워드는 may, might, 뭐뭐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통 가정문은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뭐뭐라면이라는 이 부분이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뭐뭐일 텐데, 뭐뭐였을 텐데 이 부분이 귀결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뭐일 텐데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그리고 뭐뭐였다면 뭐뭐라면 이라는 이 부분이 종속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은 드러내는 그 표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모음화된 연결모음에 있습니다. 연결모음이 길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오로, 그리고 엡실론이 에타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가정법의 특징입니다. 가정법의 시상을 보시면요, 과거와 현재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법에서는 이 절대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와 부정과거 시제가 보통 쓰이고 미래 가정법은 없습니다. 미래 가정법, 미래 시제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와 부정과거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현재 가정법은 미완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부정과거 가정법은 완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 계속 전개 중인 행동. 그래서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continually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뭐 하면서 지속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호스가르 에안텔레 텐 푸스켄 아우투 소사이 아폴로세이 아우텐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호스가르 에안텔레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에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늘어났죠. A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에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정법이에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 근데 원한다인데 이게 이제 가정법으로 쓰였어요. 뭐뭐 할런지 모른다. 뭐 이런 개념. 그러면서 이제 ten pusken out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목숨, 영혼을, 그 다음에 소사이, 부정사인데요. 조금 이따 볼 부분인데 이게 부정사, 그리고 이 싸이가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정과거 부정사입니다. 구원하다의 부정사인데요.
구원하려고. 근데 무엇을 구원하는가 하면 요거예요. 영혼을,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얘가 요 소사이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스는 관계대명사 누구든지 그의 목숨 영혼을 구원하려고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폴로세이 아우텐, 그 자신을 아폴로세이, 이 미래형이죠. 잃어버린다, 뭐 파괴한다 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현재형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현 안에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람. 그럼 우리나라 말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계속적으로 원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였을 때 이 문장을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속적인 개념이 사용이 되어졌을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지속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과거 가정법은 완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으로 찰칵 찍는 거, 그리고 저 하늘에서 전체를 쫙 보는 거,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보시면 에판데 유레테, 아판게일라테 모임, 포포스카고 에손, 프로스큐네소 아우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헤롯이 그 동방박사에게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파데 유레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너희가 찾을 때 아판겔리 게일라테, 요 아판겔로에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때가 붙었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이따 볼 명령법입니다.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포포스카고 에손 프로스퀴네소 아우토, 여기서 프로스퀴네소 이 부분은 내가 이걸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내가 가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부정과거 가정법은 그냥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태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연결모음이 길어지는 형태에다가 직설법 어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현재형에다가 긴 연결모음이 쓰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바뀌고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집니다. 제1인칭 어미가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과 같은 어미가 쓰이고 있어요. 그 부정과거 가정법에서 여기에는 시상 접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이 맨 앞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엡실론이 없기 때문에 뒤에 어미는 제1인칭 어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에서는 제1인칭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현재 가정법은 현재 시제 어간에다가 길어진 오에 그리고 제1인칭 어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현재형은 위, 오, 맨 이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에요. 이게 우리가 풀고 있다라는 뜻이죠. 풀고 있다. 우리가 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장모마가 된 겁니다.
이렇게 길어진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풀런지 모른다. 풀런지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풀 수 있을지 모른다. 뭐 풀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면 되고요. 저희는 해석할 때 그냥 풀런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능동태. 그 다음에 보시면 위오메사, 여기 위오메사, 우리가 풀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풀려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바뀌면서 얘가 가정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풀려질런지 모른다. 때로는 중간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풀런지 모른다. 때로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풀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오, 지금 보시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정법인데 직설법 능동태랑 똑같아요. 가정법인데 직설법 능동태랑 똑같다라는, 이거는 나는 계속해서 풀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풀런지 모른다. 영어에서는 may continue to lose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직설법에서 루 에이스잖아요. 이 에이스가 길어지니까 이게 에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그 다음에 리 에이가 길어져서 리 에. 리 오맨이 길어져서 리 오맨. 리 에때 이 엡실론이 길어져서 에타로 에때. 우씨가 길어져서 이 우가 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지금 오메가랑 에타가 나왔을 때 요 연결 모음이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연결되는 부분, 모음이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길어진 형태가 나올 때 얘네들은 가정법이다. 가정법, 특히 현재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법은 류오, 류에스, 류에, 류오맨, 류에테, 류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류오, 류에스, 류에, 류오맨, 류에테, 류오시. 외울 건 없죠. 저희가 늘 안 거니까 길어진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류오, 류에스, 류에, 류오맨, 류에테, 류오시. 그랬을 때 이제 에이미의 가정법을 보면 에이미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가정법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로 길어지고 이렇게 서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길어진 모습. 이 에이스의 S 뒤에 어미, A의 뒤 어미 에, 리오맨 오, 오맨, 에때의 뒤에 어미 에때, 리오시의 어미 오시. 이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가정법. 그래서 나는 뭐뭐일 수 있다. 나는 뭐뭐일런지 모른다. 너는 뭐뭐일 수 있다. 너는 뭐뭐일런지 모른다. 우리는 뭐뭐일 수 있다. 우리는 뭐뭐일런지 모른다. 너희는 뭐뭐일 수 있다. 너희는 뭐뭐일런지 모른다. 그들은 뭐뭐일 수 있다. 그들은 뭐뭐일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의 가정법은 지금 가정법 능동태 뒤에 어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이제 서컴플렉스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수예요. 현재형하고 현재형에서는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리 오마이, 현재형이 리 오마이, 리 에가 리 에.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머리 좀 비슷한 게 생겼죠. 지금 중수의 2인칭 단수하고 현재의 가정법의 2인칭 단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직설법 충수랑 현재 가정법 충수 2인칭 단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에타이, 리오메사, 리오메사, 리에세, 리온타이, 리온타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풀려질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풀려질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수동태로 이제 계속해서 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중간태는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풀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풀런지 모른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부정과거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부정과거 할 때는 엡실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과 시제 어간이 붙잖아요. 근데 이 가정법에서는 앞에 엡실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제 형태소가 이제 싸였잖아요. 여기에서 시그마만 남아요. 시그마만 남고 장음화된 연결모음이 나오고 제1인칭 어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제 형태소가 시그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온 이거를 하다 보니까 미래형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하고 구분하는가 하면 요 연결모음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소맨 위에다가 지금 시그마 부정과거를 나타낸 시그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모음이 길어진 오메가가 나와서 리소맨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소맨 그 다음에 이제 제2 부정과거는 여기 람바노가 앞에 어간이 바뀌어서 라브로 바뀐 거죠. 그래서 라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변화된 형태죠. 부정과거 시제 어간에다가 엡실론은 앞에 빠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여기에서 지금 변화된 걸 알려줬기 때문에 시제 어간이 나오지 않고 긴 오메가가 나옵니다. 장모음화된 연결모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칭 어미가 나와요. 그래서 라보맨 이렇게 마치 미래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1 부정과거 능동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리소, 리세스, 리세이 리소맨, 리세테, 리소시 한번요. 리소, 리세스, 리세 리소맨, 리세테, 리소시 뒤에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오시인데 여기 오, 오메가로 길어지고 지금 엡실론이 에로 길어진 거를 보시고 그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풀지도 모른다. 풀 수 있다. 뭐 너는 풀지도 모른다. 그는 풀지도 모른다. 우리는 풀지도 모른다. 너희는 풀지도 모른다. 그들은 풀지도 모른다. 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중간태 형태를 보시면 수동태하고 구분이 돼요. 부정과거에서는 중간태 따로 있고 수동태 따로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정과거 수동태는 세타가 늘 붙어요. 세타. 근데 중간태는 오마이, 에이, 에타이, 오메스, 에세, 온타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시제 어간 시그마가 붙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길어지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리소, 세타가 붙어요. 수동태는 세타가 붙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붙습니다. 이거는 길어진 뒤에 어미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타. 세타가 나올 때는 늘 수동태를 기억을 해라 라고 했던 표현이 있죠. 수동태 세타는 수동태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리소 그랬을 때는 뒤에 어미는 분명히 여기가 제일 어미로 변화되는데 여기 세타가 붙고 길어진 모음이구나 이랬을 때는 제일 부정과거 수동태가 됩니다. 나는 풀려질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2부정과거 능동태 이 부분인데요. 라보, 라베스, 라베, 라보메, 라베테, 라보시. 여기 보시면 제2부정과거 이 람바노의 앞에 변화된 형태가 붙죠. 그 다음에 OSA, 오메네테, 오시. 이게 능동태 형태인데 중간태에서는 보시면 그 변화된 히노마의 변화된 겐이에요. 겐에 지금 오마가만 지금 길어진 요 형태가 그대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하면서 부정과거에서 수동태 할 때 세타가 빠졌죠. 제2부정과거 그 수동태 할 때 세타가 빠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빠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길어진 요 표시들을 잘 보면서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4가지 용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4가지 사용 방식인데요. 종속절에서 쓸 때랑 독립절에서 쓸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종속절에 있다라는 이 말. 종속절은 주절이 있으면 주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게 종속절입니다. 주절은 주어 동사, 메인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주절이고요. 종속절은 메인은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절의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절의 한 예가 뭐냐면 목적절이 있어요. 목적절. 한 예가 목적절인데 목적절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 그러니까 주된 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 이 자리에 목적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절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히나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애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에 히나가 사용되는 거, 애안이 사용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히나와 가정법이 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종속절에서 히나와 가정법이 나오고 또 종속절에서 애안과 가정법이 나옵니다. 분류 조건이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절의 3번째 분류 형태인데 여기에 나오는 형태가 이 애안에다가 가정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절이 있는데 독립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절처럼 아니면은 그냥 독립돼서 이제 사용되는 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고가 있고 권고의 가정법 그리고 심사숙고의 가정법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나가 쓰이는데요. 히나가 2가지로 쓰입니다.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 이거는 목적.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 또 하나는 목적절을 이끌어내는 거.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는데요. 목적을 나타내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in order that으로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가정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나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목적을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후토스 엘센 에이스 마르투리안 여기 보시면 후토스 이게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그가 엘센 이게 에르코마에서 온 형태죠. 그 부정과거예요. 그가 왔다. 에이스 마르투리안 이게 증언하러
에이스 증언하러 왔다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나가 나옵니다. 희나가 나온 다음에 여기 세 이렇게 지금 길어진 표현에 앞에 시그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부정과거 마르투레오에서 나온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투레세 이게 마르투레오인데요. 증언하다라는 동사 마르투레오에서 온 건데 희나가 붙어서 이거 자체가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희나 마르투레세 이게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니까 이거는 그가죠.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페리 투 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리는 전치사 관해서라는 뜻인데요. 페리 투 포토스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빛의 포토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빛이에요. 빛. 속격이고요. 페리 다음엔 속격 명사가 나오는데 빛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희나가 나옵니다. 희나. 그래서 판테스가 나와요. 이 판테스. 이거는 모든의 그 복수 형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스투소신 그래서 신에다가 오가 붙었고 시그마가 있죠. 이 시그마는 시제, 부정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고 오는 가정법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 be out to 이랬을 때 be는 통하여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be out는 통하여 전치사 D입니다. 디아에서 온 디아 플러스 속격. 그래서 통하여. 디아에다가 대격이 올 경우에는 때문에죠. 어쨌든 그를 통하여 믿게 모든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희나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 희나가 어떤 동사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부사절이니까 부사는 어떤 동사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마르투레세이가 요 오다랑 연결된 건지 아니면 또 여기 피스투소신 요게 마르투레세이랑 연결된 건지 엘센이랑 연결된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말에서는 증언하고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믿도록 하려고 증언한다 여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게 이 희나예요. 희나가 나오면 거의 항상 제 생각에는 항상인 것 같아요. 그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희나가 이제 내용을 뜻하는데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뭐하는 것. 보통은 목적어를 써요. 그러니까 that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희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이제 동사 안에 있죠. 동사 안에 있기 때문에 희나 플러스 가정법 동사가 나옵니다. 가정법 동사가 나와요. 이랬을 때 이거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카이 엑셀 톤테스 케룩산 히나 메탄노신
여기 희나 다음에 보시면 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신, 그래서 여기 길어진 가정법이 나오죠. 메타노신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다, 메타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회개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에케루산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산이 있고 애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과거예요. 이게 케룩사, 케루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선포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선포하다의 부정과거, 그리고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하다. 그 다음에 여기 엑셀 손테스 나와 있잖아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엔트, 온트, 이 부분 보이시나요? S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그 온트의 S, 그러니까 분사의 분사 형태이죠. 분사 형태인데 이게 엘손 에리코마에서 변화된 거니까 부정과거, 부정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S는 그 복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아가서 선포했다. 그리고 목적으로서 희나가 여기서 쓰인 거죠. 그래서 희나, 메타노신, 회개하라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전파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해석하면서 여기 슈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 가정법에서, 그 영어에서 가정의 개념, 개연성을 좀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해야만 한다. 회개의 가능성, 그리고 회개의 개연성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y should repent.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해야만 한다고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안이 쓰인 경우인데요. 애안. 이게 애안이 쓰였을 때는 조건문에서 쓰입니다. 조건문. 조건적인 진술에서 나오는데요. 조건문에는 4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3번째 종류인데, 그냥 3번째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애안 가정법 동사, 그러니까 애안에다가 가정법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이제 아무거나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건절에서는 애안 가정법이 나오고 뒤에 귀결절에서는 아무 그 시제의 동사든 상관없이 나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만약 뭐라면 무엇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만약 뭐라면 무엇이다. 애안 가정법 동사는 만약 뭐라면, 그리고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가 이제 귀결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귀결절에 뒤에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앞에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뒤에가 사실이 되는 그런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에 있는 조건절이 사실일 경우에 뒤에 기결절이 확실한 사실이 되는 이런 형태의 조건문이 이 애안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애안 호몰로고멘 타스 하말티아스 헤몬 피스토스 에스틴 카이 디카이오스 히나 앞에 헤민 타스 하말티아스 카이 카타리세 헤마스 아포파세스 아디키아스. 굉장히 길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에안 호몰로고멘 타스 하말티아스 헤몬 피스토스 에스틴 카이 디카이오스 히나 앞에 헤민 타스 하말티아스 카이 카타리세 헤마스 아포 파세스 아디키아스.
여기를 보시면 애안이 나왔고요. 여기 애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멘 긴 게 나왔죠. 가정법 동사가 나왔어요. 호몰로게오에서 호몰로고멘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백하다예요. 자백하다. 자백하면이라는 뜻인데요. 타스 하말티아스, 이 타스 하말티아스 해몬이 그 속격이니까 해몬 해몬이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 다음에 피스토스 에스틴 카이 디카이오스, 여기서 피스토스 에스틴 그랬을 때 피스토스는 형용사죠. 신실한. 그리고 디카이오스는 형용사, 의로운. 에스틴은 그는 무엇이다. 그는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피스토스 에스틴 카이 디카이오스 이 부분은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히나가 또 나왔어요. 히나가 나오고 앞에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났죠.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히나 앞에 헤민 우리에게 타사말티아스 죄를 용서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떠나가게 하다라는 개념이고 떠나가게 하기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라는 히나가 쓰인 거죠. 여기서는 위에서 목적이 쓰여졌고요. 또 그 다음에 카사리세 여기서도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요거랑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아포 전치사 그 다음에 뒤에 파세스 아디키아스 여기가 모든 파세스 모든 아디키아스 불의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치사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서 물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질 것이다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안이 나왔을 때 애안의 가정법이 나온 이 형태는 앞에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뒤에 거는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애안이 나왔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큰 미래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엎드려 절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엎드려 절하면이라고 했을 때 뭐뭐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뒤에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사탄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적인 그 현재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현재 개념은 애 안에다 가정법 동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귀결절에서 현재 동사가 나와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격언적인 진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뭐하면 뭐뭐하다라고 하는 현재 동사 이 부분이 여기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명백하고 뭐 그러한 시간을 초월한 격언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 이 부분이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요 에안티스 페리파테 엔테 헤메라 우 프로스코테이 포티토 포스투 코스무 투투 블레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제 대답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키 도데카 호라이 에이신 테스 헤메라스. 지금 낮이 지금 12시간이 아니냐, 여기 물음표가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애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보통 애안이 나오면 뒤에 가정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뜻인데요. 걷다. 그러니까 티스 누군가가 헤메라 낮 가운데 걷는다면 우프로스코테이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낮 가운데 다니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현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호티는 두 가지, 목적절이나 아니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토 포스투 코스무 투투 이랬을 때 투투 이 세상의 빛 그리고 플레페이 그는 본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립적인 그런 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어떤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권고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이 형태는 단수 또는 복수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권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두 가지예요. 1인칭 단수, 나하고 관련됐을 땐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형, 1인칭 명령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인칭 권고 형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일 때는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그러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하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프로스큐코 메사 그 M에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이게. 프로스코메사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오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메사 그러면서 얘가 1인칭 복수 형태이죠. 이랬을 때 이게 기도하다의 지금 가정법 형태인데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가정법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권고의 가정법은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고의 가정법 두 번째를 이렇게 보시면 헤포스 프레페스토 아델포스 이게 아페스 에크발로토 카르포스 에크투 옵살무 수 카이두 헤도코스 엔토 옵살모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페스 에크발로토 카르포스 이 부분을 했을 때 여기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라라는 뜻인데요. 에크발로 빼게 하라 이렇게 끄집어내는 개념인데 나로 하여금 끄집어내게 하라. 토 카르포스는 이게 티 그리고 에크투 옵살무수라고 했을 때 에크 이 부분은 전치사에다가 투 옵살무수 그랬을 때 수는 너의 그래서 옵살모스는 눈입니다. 그래서 너의 눈으로부터 피를 빼어내게 하라.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두, 에도카우스, 엔토, 옵살모수, 그리고 보라, 노코스, 이거는 그 기다란 그 보예요, 보. 그래서 들보, 너의 눈에 있는 애는 뭐뭐 안에죠.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 디 엘소맨 에스토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 엘소 에스 디 디아에다가 엘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통해서 가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오메가가 붙어서 이제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의 복수 형태 1인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자. 에이스토 페란, 페란은 반대쪽, 비욘드 저쪽 이런 뜻이거든요.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권고의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이제 심사숙고 가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불확실할 때 그 질문에서 가정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확히 요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메운 메리메네세테 레곤테스, 여기 보시면 이 염려하다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티 파고맨, 그러니까 티 무엇을, 파고맨 오, 이 지금 가정법이죠. 맨 그랬으니까 우리랑 그 가정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물음표, 그 다음에 애가 이게 또는이라는 뜻입니다. 티 피오맨,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물음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페리발로메사,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먹을 건지, 우리가 뭘 마실 건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답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이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심사숙고의 가정법입니다. 고민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표현이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하고 가정법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표시들이 나올 때는 거의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나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애안이 나왔을 때는 마냐, 이건 A에다가 안이 붙은 형태인데요. 마냐. 호타는 호태, 이게 때인데요. 때하고 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스, 이거는 그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호스 안은 누구든지. 호프 이거는 어디라는 뜻인데요. 어디 가든지 어디든지. 헤어스는 언제까지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가정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희나가 나왔을 때는 뒤에 이 가정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파스호, 피스투온, 앤 아우토. 여기서 보시면 파스가 나오고 모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나왔죠. 피스투온 그랬으니까 온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입니다. 군사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에케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희나가 나올 때 가정법임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연결모음이 길어졌을 때 오메가와 에타로 길어졌을 때 가정법임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시상 접두 모음이 없는 부정과거나 매가 있으면 얘는 그 직설법이 아니라 얘는 가정법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할 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직설법에서 쓰입니다. 그냥 일반 동사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가 나왔을 때는 가능성의 법들, 그러니까 직설법이 아닌 법들, 그리고 분사라든지 부정사와 함께 이제 나오는 그 부정이 매가 쓰입니다. 근데 우매가 나오고서 이제 보통 부정과거 가정법이 나오는데, 이랬을 때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매 이랬을 때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형태예요. 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이고 부정이니까 긍정이 아니라 이건 강하게 부정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판 오 디도 신 모이 호 파테르 프로세메 에케이 카이톤 에르코메는 프로세메 우메 에크발로 에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를 배울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그 나에게 주시는 호 파테르가 주어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고요. 프로세메 에케 내게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톤 에르코메논 프로세메, 여기 있을 때 나에게 에르코메논, 메논 그랬으니까 메노 분사죠.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우에메 에크발로 에토. 에크발로 그러니까 오니까 얘가 주어져 나는, 그러면서 우매가 나왔으니까 얘가 가정법입니다. 나는 쫓아내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 나는 절대로 밖으로 나에게 온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냥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가정법인데, 가정법에 그 축약동사가 생겼을 때 축약동사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길어져요. 축약이 또 이루어져요. 그냥 보시면서 축약하면서 가정법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법은 여기까지 하고요.